자, 오늘은 제가 그 ATR 강의를 좀 할 건데, 그래서 ATR 강의를 잘 들으시면 여러분이 심리를 좀 조절하실 수 있을 거예요.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은 심리 조절이 안 되거든요. 주식은 심리 게임이기 때문에 어떤 자기만의 의지할 수 있는 지표가 없으면 장기적으로 내가 뇌동 매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으로 여러 가지 이제 제가 기술적 분석을 가르쳐 드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ATR이다. 이거를 보시면 됩니다. 자, ATR은 요약 정리를 좀 해드리면, 보통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빠지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내려가는, 그냥 지수랑 반대로 이렇게 무조건 갑니다. 아시겠죠? 지수랑 반대로 움직이는 게 ATR이에요. ATR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개별 종목은 이거랑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개별 종목은 바닥 매집할 때 ATR이 역사적 저가다. 그리고 악재가 다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2번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쌀 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급적 어떤 추세를 보는 여러 가지 기술적 분석들이 있지만, 그다음에 뭐 밸류에이션을 봐도 되고 기업의 뉴스를 봐도 되고, 크게 이제 차트 추세도 있고, 그다음에 뉴스도 있고, 그다음에 기업 가치, 이렇게 크게는 세 가지로 우리가 주식이 싸다 혹은 비싸다 이렇게 평가가 되겠지만, ATR 지표로 요거를 판단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역사적으로 제일 쌀 때는 ATR이 바닥입니다. 그리고 ATR이, 이거는 개별 종목은 주가가 올라갈 때, 특히 이제 시가총액이 작을수록 그래요. 주가가 올라갈 때 ATR이 올라간다. 이렇게 약간 선행한다. 그래서 이거를 좀 특징이, 이게 중요합니다. 시총이 작을수록 그렇다. 특히 프로그램 매매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개별주가 돈을 많이 버는 이유가, 이 프로그램 매매가 없어서 시장에서 어떤 정보가 퍼지면 갑자기 급등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주식으로 단기적으로, 혹은 단기든 장기든, 특히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대형주는 사실 미국 주식이 더 나아요. 제가 봐도 아마존이나 페이스북이나 넷플릭스나 이런 주식들이 대형주는 더 낫고, 우리 한국 주식이 미국 주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거는 중소형주가 수익률을 게임하기가 되게 좋다. 요렇게 항상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저도 이제 삼성전자나 뭐 이런 거 거의 제가 다 맞추죠. 하이닉스 뭐 이런 거 다 맞추는데, 그런 거는 여러분 뭐 보너스로 좀 하시라고 그러고, 제가 좀 이렇게 수익률 게임을 할 때는 항상 중소형주로 좀 승부를 보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ATR을 쓸 때 개별 종목은 바닥 매집일 때 ATR이 역사적 저가다. 주가가 올라갈 때 ATR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수랑 개별 종목은 좀 반대로 갑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코스닥 지수가 있는데 일봉 ATR로 한번 봐볼게요. 일봉 ATR로 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ATR이 극에 달하면 이게 어디예요? 눌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보시기에, 여러분이 눌림을 잡고 싶다, 쌀 때 사고 싶다 그러면은, 그 쌀 때 사고 싶다는 뭐예요? ATR이 고점이면 단기로 저점이 형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다시 얘기 드렸지만 ATR은 지수랑 반대로 가요. 그럼 지금 우리 방이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냐면, 800에서 기다렸죠. 기억나시죠? 제가 지수 900에서 팔고 100포인트 빠진다 그럴 때 아무도 안 믿죠. 네, 아무도 안 믿어요. 800에서 이것저것 왕창 샀죠. 왕창 사면서 올라오면서 이제 익절을 하고 있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눌림목을 잡을 때도 보시면 정확하게 ATR 고점이죠. ATR 고점에서 눌림에 딱 대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매매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말해서 ATR이 계속 빠지고 있다. ATR이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다. 그러니까 지금 ATR이 시그널선을 돌파해서 막 이제 빠지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빠지고 있을 때는 주가가 그냥 꾸준히 단봉으로 올라가요. 단봉으로. 계좌 관리할 때 일단 요거 ATR이 20선과 9선 시그널선 크로스도 잘 보시면 좋아요. 제가 요거 가끔 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ATR 선이 쭉 내려올 때 계좌가 쭉 밀고 올라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서 이제 ATR 선이 이제 시그널선을 돌파하면 여기 단기 익절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ATR 선을 어떻게 쓰냐면, 그러니까 지수라는 거는 뭐냐면, 이거는 내가 계좌와 관련이 돼요. 내가 지수를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거는 내 계좌 관리와 일맥상통합니다. 계좌 관리와, 아시겠죠? 그래서 ATR이 추세 상승이다. 그러면 그냥 매매하는 거죠. 매매하는 거고, 그 다음에 ATR이 지금 대외적으로 좀 변수가 안 좋다, 분위기가 이상하다 그러면은
ATR이 오를 때까지, 그러니까 ATR이 오를 때, ATR이 추세 하락. ATR이 오를 때는 뭐예요? 뭐긴 뭐야, 도망가야지. 36개 주력량이라는 거를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뭐라고? ATR이 오를 때는 도망가라. 튀어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ATR이 이렇게 막 깨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 매매 열심히 해요. 매매 열심히 하는데 이런 데서는 역사적 저가의 형성이 되잖아요. 그 절대적인 어떤 가격들. 그러면 일단 좀 조심하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ATR이 다시 오르고 내릴 때 여기서 도망간 거죠. 도망가서 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이런 거를 많이 활용을 해요. 길게 놓고 볼까요? 길게 놓고 보면 우리가 ATR의 변곡을 볼 수 있는 자리들이 이런 거죠. 이런 데칼코마니, 그죠? 급락 뒤에, 그러니까 이게 ATR이 급등을 하면서 주가가 빠지면 이거는 사실 이때 되면 웬만한 개인 투자자들 다 멘붕돼 있고 거의 멘탈 나가거든요. 근데 그때가 기회예요. ATR이 급등했을 때 잡아야 여러분들이 계좌를 정말 최저가에서 좋은 종목들 잡을 수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그죠? 이런 자리들, ATR이 튀는 자리들. 이때 담아두면 사실 주식은요, 뭐 그렇게 단타 열심히 할 거 없어요. 그냥 좀 이렇게 기다리다가 ATR이 급등해서 막 장 빠질 때 그때 밑에서 주워 담고 오래 버티면 그때 수익이 납니다. 뭐 그런 구도로 가시면 돼요. 물론 이제 코스닥이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예외적인 경우. 그러니까 ATR이 보통 올라갈 때 장이 빠진다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보면 이럴 때 보면 2017년에 어때요? ATR이 급등하는데 증시도 급등하죠. 이때는 왜 급등했을까요? 상승도 웬만하면 지수는 반대로 가는데 사실 ATR의 본질은 뭐냐면 ATR은 뭐예요? 서프라이즈라는 개념이에요. 한마디로 한글로 왜 이래 이겁니다. 왜 이래 왜 이렇게 주가가 빠져? 왜 이렇게 주가가 올라? 왜 이렇게 주가가 빠져? 왜 이렇게 빠져? 서프라이즈 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웬만하면 여러분이 놀라는 건 주가가 빠질 때 놀라요. 그렇죠? 그냥 여러분 그냥 표정만 봐도 주가가 올라가면 흐뭇하지, 솔직히 뭐 왜 이래 막 놀라는 서프라이즈 표정을 짓지 않잖아요. 주가가 빠질 때 놀라는 거죠. 통상적으로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올라갈 때 언제 놀라죠? 그러니까 조금 상승하면 놀라요. 엄청나게 올라갈 때, 특히 이제 5팀 종목에 놀라죠. 이 말도 안 되는 수익률. 그럼 농담 1%, 진담 99%. 완전히 놀라서 수익률에 놀랄 때 ATR이 급등합니다. 그럴 때는 언제냐면 주로 신고가예요. 2017년이 왜 ATR이 올라갈 때 얘네가 올라갔냐면 신고가라서 그래요. 2017년에 딱 보시면 요 상승은 932를 가는 신고가 차트죠. 그래서 웬만하면 지수는 ATR이 반대로 움직이지 이렇게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진 않는데 신고가가 주로 형성되면 그렇게 나온다.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저점에 매집을 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매집하면 돼요. 자, TCC 스틸이라는 종목이 있다. 그럼 저가는 어때요? 역사적 저점의 ATR은 한 50 부근이에요. 뭐 한 52, 59로 61 뭐 이렇게 나오는데 60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TCC 스틸의 저가는 그러니까 기업 가치를 보고 매집을 하는 거죠. 뭐 제가 ATR 하나만 알면 대박입니다 이런 거 절대 아니겠죠. 기업 가치를 보고 사는 거죠. 근데 보고 산다는 전제하에서 매집은 여러분이 ATR의 역사적 저가에 매집을 하면 잘 매집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이 매집을 할 때 웃긴 게 뭐냐면 이렇게 지나보면은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산 거죠. 결국은 2,000원 평단에 4,780원, 그죠? 그럼 딱 100% 먹고 나온 거잖아요. 지나보면 여러분이 거의 저가 매집입니다. 지나보면 저가 매집인데, 근데 꼭 이런 자리에서, 그죠? 이런 자리에서 제가 분할로 사라고 해도 꼭 몰빵을 치고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기는 58% 손해냈다고 울고 계시지. 이 ATR 적점에서 기업 가치가 좋아질 때 매집을 할 때는 단기로 밀리는 거를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이거 보세요. 이런 자리에서도 마이너스 18%죠. 그러니까 지나보면 2,000원이 엄청 저가인 것 같은데 지나보면 그때 당시에는 2,000원에 샀어도 30% 50%까지도 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죠? 나눠 사라. 꼭 이제 제 방에서 대박이 나면 무방에서 진짜 잘하시네 그러고 온 다음에 이거 이제 매집 시작합니다. 그럼 그날 다 사요. 그리고 왜 밀리죠? 그리고 계속 징징대. 언제 좋아질까요? 아니 나중에 좋아진다 그랬잖아. 지금 좋아지는 게 아니야. 그럼 팔아야 될까? 아니 팔면 왜 사? 샀더니 밀렸는데요. 그래서 나눠 사라 그랬잖아. 이게 무한 도돌이표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박 나시는 거는 다 밑에서 매집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ATR이 신고가가 나면 이 주식도 신고가가 나요. 그러니까 이 대형주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제가 서프라이즈 지수라고 그랬잖아요. 서프라이즈 지수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런 때 보시면 빠진 게 있잖아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얘네가 봤을 때는 빠진 것도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ATR로 이렇게 사람 심리를 표시할 수가 있는 게 작년 말부터 20만 원에는 그냥 주어야 된다. SDI가 저기 대형주 중에 제일 좋다고 아마 강조했을 거예요. 그리고 주가가 막 올라갔죠. 빠졌어요. 이 ATR은 그냥 서프라이즈예요. 그냥 놀랍다. 빠진 것도 놀랍고 올라간 것도 놀랍고 놀라우면 ATR이 놀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기업 가치가 변함이 없다. 회사가 좋다. 그냥 놀랐다. 놀랐다는 건 뭐예요? 자, ATR이 올라가면서 주가가 올라가면 아우 내가 너무 수익 나서 놀랍다. 근데 ATR이 올라가는데 주가가 내려가면 난 너무 손실 나서 놀랍다. 이거예요. 놀라운 건 놀라운 거야. 근데 이게 너무 벌어서 놀랐냐, 이게 깜짝 놀랐냐, 아니면 너무 쇼킹해서 죽을 것 같이 놀랐냐예요. 이럴 때 자살하는 분이 많이 생긴다고 옛날엔 그랬죠. 그래서 그런데 흥분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철저하게 기업 가치, 그러니까 이 회사가 좋냐 안 좋냐는 여러분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와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리서치가 끝났다 그러면은 저가에 매집하는 것도 놀라움의 끝에서, 이 놀라움의 끝에서 매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파는 것도 뭐예요? 놀라움의 끝에서 파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최저점, 최고점을 맞출 수는 없지만 가급적 우리가 아는 거는 패닉 셀링, 패닉 바잉, 이거를 뭘로 평가한다? ATR을 활용해서 평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는 원래 수익 나는 트레이더는 항상 어설픈 지수를 건들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건 약간 어설퍼요. 자, 900에 팔고 800에 사고 지금 익절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어설퍼요. 방향성이 뚜렷이 안 보여요. 그냥 사고 팔긴 하는데 좀 이렇게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하지만 이 ATR의 끝단에서 최저점이든 아니면 최고점을 향해 날아가든 그때 의사결정을 내릴 때, 그러니까 트레이딩은 250거래일 있으면 딱 집중해서 70일에 엣지 있게 매매 수익 나면 돼요. 그렇게 ATR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